과목당 10,000원 정도라는 얘기가 있어요. 대형학원에 들어가야 꼭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초등학생 문제가 한테도 어렵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근영이즘의 근영이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게스트분을 모셔봤습니다. 왜냐면 요새 한참 핫 이슈인 교육의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거기 때문에 소개를 해주실까요? 저는 이제 원장님의 약 7, 8년 제자였고요. 현재는 여기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고 성균관대에서 사범대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저는 여기 직원이자 그리고 곧 4세가 되는 아이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요즘 교육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그중에 이제 4세 고시, 7세 고시 영유를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 덩치보다 더 큰 가방을 메고 학원에 가고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새끼 학원을 또 다니고 있고 근데 이게 막 문제시가 돼서 교육부에서 얼마 전에 발표도 했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함께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오늘의 영상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의 의견 한번 나눠보고 싶거든요. 좀 논의하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선정을 해서 책을 보내드리면 좋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책들을 픽해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네. 한번 영상 시작해볼까요?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단어 혹시 이전에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한 달인가 2달 전에 그 뉴스 기사를 봤어요. 근데 또 조금 마음이 조급해지는 그게 있긴 하더라고요. 모든 학부모님들이 그러셨을 것 같은데. 대형 학원을 위한 지금 새끼 학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저 이제 고백을 하자면 저희 애도 아무래도 이 지역을 레테를 못 통과하면 그냥 그 학원에 못 들어가고 심지어 어떤 학원은 인생에서 2번밖에 못 보는 학원도 있어요. 저도 보낼 정도면 그쵸. 보통 다 하시지 않나. 저는 사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여기를 일하면서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엄마들의 뭐 허영심이나 만족을 떠나서 애들이 그 정도 레벨은 해줘야 여기서 뒤처지지 않게 따라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게 느껴지니까 이제 와닿더라고요. 학생이 원한다면 저는 가능하다고는 생각해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경제적 여력이 된다면.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또 다른 질문인데 과목당 많이 쓰는 사람들 뭐 150만 원을 쓴다 이런 얘기도 영상에서 있었는데 혹시 사교육에 투자하실 생각 있으신지? 이것도 고백해야 하나? 수학을 3개 했었으니까 150만 원까지는 아니지만 100만 원 이상은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그게 선생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 부르는 게 값이니까 그쵸. 비싼 금액은 아니었다. 3개를 보내면서 그랬던 것 같고 가능성이 있다면 그리고 또 본인이 하고자 한다면 사실 과목당이면은 못해도 5, 600은 든다는 거잖아요. 아주 그치 많이 쓰는 것 많이 같아. 쓰는 와, 근데 그 돈을 사실 경제적으로 되면은 다 해주고 싶죠. 근데 경제적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쓰지 않을까? 내가 배워서 맞아. 근데 이 말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사실 공부를 하면 다 가르치실 수는 있어요. 뭐 이렇게 해도 나쁘진 않다. 세 번째 저희 질문인데 4살에 대형 학원을 들어가야지 꼭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을까요? 들어가면 더 못 갈 것 같은데 좋은 오히려. 대학에. 네, 제가 영유 보낼까 말까 고민할 때 저도 이제 학부모님하고 제 애를 상담하거든요.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 그랬더니 애들은 그 공부에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총량이 있대요. 그래서 너무 이걸 몰았으면 어렸을 때 나중에 진짜 공부를 해야 될 때 에너지가 딸려서 그때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4세 때부터 너무 몰입 교육을 시키거나 애들이 공부에 질려버리면 차근차근 뭐가 체계적으로 될 것 같잖아요. 키워보니까 중간에 한 2, 3년은 되게 뻘짓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고려했을 때 로드맵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세우셔야 돼요. 애가 경로 이탈의 가능성을 생각해서 이렇게 로드맵을 하시는 게 좋고. 그때는 사실 습관을 들여주는 것도 조금 어려운 나이잖아요. 자기가 뭔가 성취를 느끼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야 나중에 공부하는 습관도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자존감, 네. 자존감을 만들어주는 네. 거 되게 맞아요. 중요하죠. 저희 4번째 질문인데 상위에 있는 레벨 테스트 어려운 이런 학원에 들어가면 학부모가 자부심을 가진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거는 근데 인과관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자부심을 느끼기 위해서 애를 보내는 게 아니라 애가 그렇게 하면 자부심을 느끼기 위해서 보내는 엄마는 없을 거예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험을 봤는데 막 1등을 했대요. 느끼네요. 지금 상상했는데 느끼네. 뭐 걔가 공부를 잘하거나 뭔가 잘해왔을 때 내가 좀 마음이 안정은 되죠. 내가 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케어를 잘 하고 있구나. 얘가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잘하네. 기분 좋다. 딱 거기까지고. 못하는 것보다 낫다. 네. 그리고 저희 5번째 질문이 요즘에 초등학생 학원도 엄청 많잖아요. 서울대생도 어렵다고 하는 초등학생 문제 난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문제가 있죠.
서울대생은 그래도 수능 본 지 얼마 안 된 애들이고 공부를 잘했던 애들인데 어떻게 하면은 어렵게 내서 아이들이나 학부모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을까? 여긴 정말 웬만해서 못 들어가는 학원이야? 막 이렇게 약간 상수를 부리는 학원들이 있습니다, 대치동에는.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시면 절대 안 돼요.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 저한테도 예전에 무조건 레테를 어렵게 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야지 대치동에서는 사람들이 몰려와. 아니, 애들이 풀 수 없는 문제도 내면서 레테는 그냥 그 말 그대로 아이들이 지금의 상태를 진단해서 성장을 시킬지의 문제인 거지, 무조건 어렵게 봐가지고 잘한 애들만 골라서 가르칠 것 같으면 무슨 교육의 의미가 있냐. 아이들이 그 자기네 지금 수준에서 나아지는 것을 알려주는 게 교육이지 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지금 또 고집스럽게, 그래서 어떤 어머님들은 레테 너무 쉬운데요. 그래서 그래도 100점 한 명도 안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아니, 풀 수는 있고 100점은 안 나와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약간 서울대생도 어렵다고 하는 초등학교 문제는 난이도가 적절하지 않다. 애가 성취욕을 못 느끼고 자존감만 떨어지고 좌절을 느낀다면 그 공부는 좀 실패한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맞아. 저절로 들 것 같아요. 저 서울대 가는데 그 정도의 문제를 풀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학원에서 뭔가 좀 상술이 정말. 들어있는 거라 내태가 너무 어려운 학원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저희 6번째 질문인데, 영유아 사교육 참여가 주당 6시간이라는 것도 이게 뭐 주변에서 흔히 보셨나요? 아니면 뭐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가? 주당 6시간이면은 거의 일주일에 1시간 조금 안 되는 그쵸. 거죠. 근데 애들 집중력이 그만큼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1시간 넘게 애들에게 사교육을 시킨다? 그거에 대해서 효과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저희 애는 근데 영유아 때 가장 집중력이 좋았어요. 반전. 지금은 막 엉덩이 막 이러는데 적절한 거는 애들마다 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애가 소화를 하고 맞아요. 받아들이면 좀 더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 아이가 맞아요. 그걸 집중을 못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하다. 그럼 이거를 조금 조절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이제 영유아 사교육비가 계속 늘어나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들도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4세 앞두고 계신데 어떻게 아이를 가르칠 생각이 있습니까? 전 사실 영어 유치원에 대해서 조금 계속 보낼까 말까 고민이에요. 근데 뭐든 애가 그거에 대해서 질리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그거면은 저는 좀 만족할 것 같아요. 제가 대치동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서도 사세고시는 조금 너무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이 시험의 영속인데 4세 때부터 시험을 보게 하는 거 너무 슬퍼. 맞아요. 그리고 그때는 더 정서적으로 넓혀줘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 이후에는 넓혀질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경험을 더 많이 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교육비가 더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긴 해요. 네. 저는 이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경영자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솔직하게. 영유아 사교육비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은 사람들, 강남권 엄마들에게 교육은 사치품과 비슷해요. 사치도 아니지. 그들은 돈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애가 뭐 어느 학원을 다니는데 공부를 못해도 보내는 게 괜찮은 거예요. 어차피 돈을 써야 되니까. 근데 이 강남권의 분위기를 따라잡겠다고 각 지역에서 그걸 무리하게 하는 것들이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강남의 이런 분위기를 자꾸 이슈화를 해서 보도가 되는 현실이 맞나? 라는 생각도 약간 들기도 하고, 지금 출산율이 줄었잖아요. 영유아의 숫자가 준단 말이에요? 그럼 사교육하는 사람들은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소수 정예로 해서 비용을 많이 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비싼 학원들이 많이 생기고, 그 비싼 학원들이 먹히는 데가 강남권이고, 강남권에서는 그래서 1,000만 원짜리 영유가 생기는 거고, 그래도 보내는 거고. 그런 거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애도 막 그렇게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막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사람들을 막 욕하는 거? 이것도 저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과열된 어떤 어른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얘기한 대로 4세부터 가서 막 자기 몸보다 더 큰 가방을 메고 차에서 막 김밥을 먹으면서 학원을 라이딩을 하고 그러는 것이 정서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제 의견이니까 또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저는 좀 그렇다. 이제 마지막 선택이 있는데, 우리 아이가 만약 지금 현재 4살이라면 4세 고시 참여하실 건가요? 4세 고시는 참여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7세 고시는? 고시를 일단 참여 안 할 것 같아요. 고시 정도의 난이도라면 난 참여 안 해. 합격 여부를 정하는 그런 거는 저도 새끼 학원을 보내면서까지 그 학원에 붙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조금 4세 고시는 조금?
그렇다. 그러다가 좀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막아주세요. 내년부터 그렇게 실시한다고 하더라고요, 조사를. 그리고 되게 좀 중요한 문제인데 저희가 좀 유쾌하게 풀어봤습니다. 오늘 많은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참, 다음 영상에 대한 얘기를 안 했네. 이제 봄도 됐고, 이제 저희가 새로운 테마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영이가 간다. 제가 MBTI가 E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영어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요새는 국제학교도 되게 붐이거든요. IB 과정 뭐 맞아요.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국제학교가 핫하죠. 송도.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국제학교 체드윅이 있죠. 그래서 이제 송도로 한번 출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은 네. 과연 국내에서 국제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실질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근영이가 직접 찾아가서 거기 현장도 좀 보고 같이 가시죠? 네, 갑니다. 네. 아이인 저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다음 편도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